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스킬에 대한 방법은 아니고, 테니스 치면 무릎 아프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누구는 하드코트여서 아프다, 이걸 끽끽 하기 때문에 아프다, 잔디 가면 덜 아프다, 클레이 가도 덜 아프다. 왜? 푹신푹신 하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코트여서의 문제보다는, 그 문제는 대체로 개인의 관절이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무릎 아픈 특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무릎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떠한 보강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재활 관련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이 전문적으로 테니스 코칭을 하기 전에. 근데 그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왜 무릎이 아프거나 팔이 아픈 분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열심히 배웠는데 갑자기 아파서 이제 그만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결국 몸 관리를 통해서 테니스를 건강하게 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무릎 아픈 사람의 특징은 일단 구조적으로 고관절은 다리뼈와 골반이 이어지는 곳이죠. 고관절과 발목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요. 나는 원래 좀 뻣뻣한 사람이야. 발목이나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릎이 아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발목하고 고관절 스트레칭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간단히는 하지만 간단히 안 하는 분들도 많죠.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발목의 스트레칭, 고관절 스트레칭이 무조건 필수예요. 무릎이 아프지 않으려면 발목과 고관절을 해야 되는 건 오케이. 그럼 이제 테니스 칠 때 어떻게 치는 사람이 무릎이 아픈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포핸드를 친다 치겠습니다. 포핸드 치는데 뒤꿈치, 앞꿈치, 앞볼, 발이 회전이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이러면 무릎 아파요. 왜냐하면 발목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입니다. 고관절도 단단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단단한 구조인데, 그럼 어디서 트위스트가 일어나? 무릎 관절은 정면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쉬운데요. 작용도 그렇고. 근데 얘네가 이 딱 폈을 때는 이 토션이라고 하는 이 모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딱 폈을 땐 일어나지 않는데, 좀 구부리면 얘네들이 토전이 일어나요. 이 토전이라는 게 이게 비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토전이 일어나는데, 토전이 위아래 발목이 굳어있고 고관절이 굳어있으니까 이 토전 양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 움직임이 못하게 뒤꿈치, 앞꿈치를 고정시켜버리고 내 몸은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토전이 과하게 되면서 무릎이 내측이 아픈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는 테니스 선수들 보면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뒤꿈치를 아예 안 대고 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 앞꿈치로 체중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뒤꿈치가 떨어져요. 뒤꿈치가 떨어져야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회전. 근데 이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내가 뒤꿈치, 앞꿈치가 닿아서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체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뒤꿈치 들어, 그리고 회전하면서 발이 회전하는지 전체로 체크해. 물론 이것 또한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는 부담을 최소로 줄여줘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 관절들은 다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아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아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발목 스트레칭, 고관절 스트레칭 해서 무릎을 가는 부하 최대한 줄여주고, 웜업으로 줄여주고, 내가 지금 테니스에서 충격이 오는 이 구조들을 바꿔줘야 된다. 뒤꿈치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릎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을 못하니까 얘 열고 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또 열어 치면 또 정확한 회전이 처음에 잘 안 돼. 어쨌든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클로즈 스탠스여도 뒤꿈치로 들어서 마지막이라도 들어서 회전이 된다. 무릎 펴는 것도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회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포핸드로만 설명드렸지만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백핸드 칠 때 무릎 아파. 그럼 뒤꿈치 안 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어 그리고 칠 때 회전. 들어 그리고 칠 때 회전. 그래서 얘네를 생각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얘네를 너무 꽉 누르려고 해요. 뒤꿈치, 발, 다리도. 생각보다 스텝은 여기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위치를 회전, 위치 이동과 체중 이동. 회전에서 파워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나 위치에서 나오는 거지 이 많이 막 힘을 꽉 누른다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 힘까지 누르면 힘은 나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칠 때는 무릎이 아픈 사람들 특징은 뭐다? 뒤꿈치를 안 들어서다. 좀 이걸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내가 뒤꿈치를 안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던 안 아프던 뒤꿈치 드는 거는 테니스는 무조건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물론 보강 운동도 해야 되지만 뒤꿈치 들고 있는지 먼저 체크. 그리고 내 유연성도 체크. 뭐 고관절 잘 움직이는지, 뭐 벌렸는지. 내가 유연성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고관절도 충분히 스트레칭 뭐 다 해주고, 발목도 사실 발목이라는 게 지금 눈으로는 몇 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90도죠. 90도에서 45도 못 나오고 한 60도라고 칠게요. 대충 60도. 이 60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종아리가, 테니스 치면 종아리 단단해지잖아요. 이 종아리 스트레칭은 잘 안 해. 그래서 뭐 벽을 민다든지 계단에서 스트레칭 한다든지 해서 종아리는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야 우리 무릎에 충격이 덜 온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굳어있는 사람이면 스트레칭, 안 굳어있는 사람도 스트레칭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아프다면 더, 양쪽 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칠 때 포핸드고 백핸드고 뭐 발리고 서브고 뭐 기타 등등 슬라이스고 다 내 뒤꿈치가 떨어지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뒤꿈치 바로 들면. 그래서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안 떨어져 있다면 뒤꿈치를 들면서 빈 스윙에서 스윙을 천천히 내 회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적응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심하게 뛰고 쾅쾅쾅 딛고 강하게 딛고 이러면 무릎이 부하는 온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부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고, 그리고 나서 보강 훈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나의 테니스가 롱런 할 수 있게. 아파서 포기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포기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쭉 잘해서 테니스 재밌게 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재활이나 몸 구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깨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다를 거고요. 손목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까지는 테니스에 대해서만 저랑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이런 것도 상관없으니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쪽으로는 제가 또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